자, 이번에는 이제 획득한 HTML 객체의 CSS 속성을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HTML 태그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오면요, 그 안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myTag.style. 근데 얘도 객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클래스 타입에 A가 있어요. 그럼 요 클래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타입에 B가 있어요. 근데 얘가 A는 new A 이런 식으로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가져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는 기능에 접근할 때는 B는 new B 라고 만들면 요 클래스의 기능을 얘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럼 B.A 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요게 있으니까 B.A. 뭐뭐뭐 라고 하면 이 안의 기능에 접근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CSS 관련 프로퍼티가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getter setter 형식이니까 셋터를 동작시킬 때는 값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getter를 호출하실 때는 그냥 값을 꺼내서 다른 데 쓰시면 돼요. 주의하실 거는 CSS는 속성 이름이 띄어쓰기가 들어갈 때 전부 빼기 기호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CSS 속성 접근할 때는 전부 카멜 표기법으로 들어가요. 빼기 기호 대신에 전부 대문자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CSS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빼기 기호가 빠지고 그 위치가 대문자로 들어갑니다. 요 특성만 주의하시면은 나머지는 뭐 그냥 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CSS 효과를 하나 줄 때는 속성 하나만 갖다가 처리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속성을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쓰기 마련이죠. 그래서 보통은 클래스를 미리 준비해 놓고 클래스를 통째로 교체해요. 자, CSS 클래스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HTML 태그 객체 안에 클래스 리스트라고 하는 하위 객체가 들어있어요. 얘한테 add라고 하면은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2개, 3개 넣을 수 있으니까 add 메서드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특정 클래스를 제거할 때는 remove. 토글이라고 하면은 클래스에 대해서 온오프를 처리해요. 넣다 뺐다를 해요. 그 다음에 contains는 해당 클래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린 값으로 리턴을 해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예제는 클래스를 제어하는 원리를 소개해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원리 전달에 충실했어요.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박스에 클래스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을 넣어서 다 이벤트를 처리했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좀 볼게요. 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div 태그인데요. 스타일 프로퍼티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 글자 색깔 바뀌었죠. 이때는 HTML 태그에 스타일 속성으로 직접 들어가요. 자, 글자 색깔을 다른 걸로 바꾸면 여기 값이 바뀔 거예요. 파랑색 이런 식으로 바뀌고, 배경 색깔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성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 HTML한테 어떤 변화를 줄지를 예측하면서 코딩하시면 돼요. width 50%, width 5% 값이 바뀌는 거죠. 한편 클래스를 바꿀 땐요. 자, 지금 여기 클래스가 지금 박스1이라고 들어있죠. 이거를 클래스 박스2로 바꾼 거고요. 또 박스1으로 바꾼 거고요. CSS를 직접 적용할 때는 스타일 시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는데, 클래스를 통째로 교체할 때는 그 클래스를 미리 정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2개의 클래스 중에 기본적으로 이 박스1만 지금 적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따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얘를 없애버리고 얘를 다시 넣어줄 거예요.
자, 버튼 1번부터 10번까지 넣고요. 자, 각각의 버튼들한테 전부 클릭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익명함수 스타일로 갔어요. 자, 얘한테 document.getElementById, 이거는 쿼리 셀렉터 말고 얘를 한번 써봤습니다. 쿼리 셀렉터를 쓰시건 얘를 쓰시건 결과는 똑같아요. 박스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를 가져와라. 특이사항은 쿼리 셀렉터를 쓸 때는 아이디 값 앞에 샵이 붙어요. 근데 getElementById는 샵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쿼리 셀렉터 계열은 선택자 접근할 때 샵이나 점을 붙여서 쓰는데, 그냥 쿼리 셀렉터가 아닌 getElement 계열은 샵이나 점을 안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스라는 애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 박스가 의미하는 게 위쪽에 있는 요 div 태그를 뜻하는 거죠. 자, 박스.style.color는 빨강색으로 바꿔라. 자, 요 박스가 여기서도 쓰이잖아요. 이렇게 변수나 객체를 만들어 놓고 한 번밖에 안 쓴다면, 만약에 이 밑에 박스. 무슨 코드가 또 들어가면은 그때는 객체를 따로 변수에다 저장하시는 게 맞는 건데, 한 번밖에 안 쓸 때 그때는 굳이 변수 안 만들고 이렇게 바로 가셔도 돼요. 바로 간다라고 하는 거, 지금 btn1에 대해서도 이벤트 걸 때 말고는 따로 쓰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딱 한 번만 등장시킬 거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메서드 이으셔도 되는데, 2번 이상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코드가 만약에 2번 이상 등장해서 한 번 더 뭔가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얘를 별도의 변수에다 담고 하셔야 돼요. 자, 어쨌건 코드를 이렇게 좀 간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줄로 결합을 했어요. 그럼 콜백 함수도 화살표로 바꾸고, 코드가 한 줄이니까 괄호 떼버리면은 코드가 이렇게 심플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코드부터는 전부 이렇게 심플하게 갔습니다. 두 번째 버튼 눌렀을 때부터 여섯 번째 버튼까지요. 자, 박스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한테 style.color, 글자 색깔을 초록색, 그 다음은 글자 색깔을 파란색. 자, 그 다음 버튼은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강, 초록, 파란색으로. 자, 그 밑에 줄은 주석이 있어갖고 한 줄이 아니라서 괄호를 넣었어요. 사이즈를 저장하실 때는요, 사이즈를 지정할 때는 단위 값을 같이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숫자만 넣으면 그게 픽셀인지 퍼센트인지 EM인지 PT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단위까지 같이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열 취급을 합니다. 그냥 50%라고 하시면 에러나요. 지금 세미콜론이 있는데 지금 빨간 줄 있죠? 단위까지 같이 넣으셔야 되고 문자열 처리한다. 8번째 버튼 클릭하면은 사이즈를 오토로 바꿨고요. 위드스를. 자, 나머지 9번째, 10번째 버튼입니다. 박스 가져와서 이렇게 박스를 2번 이상 써야 되면은 변수에 담으셔야 된다. 자, 클래스 리스트한테 박스 1을 넣어주고 클래스 리스트에서 박스 2를 뺍니다. 10번째 버튼은 박스 2를 넣어주고 박스 1을 뺍니다. 그러면 서로 그 토글 기능이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한 번에 2개 이상의 클래스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띄어쓰기로 구별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CSS도 클래스 복수 적용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같은 규칙이에요. 자, CSS는 이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론입니다. 요건 이제 PDF 교환에는 못 넣었는데요. 예제만 넣고 보면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 예제라서요. 버튼을 누르면은
서로 다른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화면에. HTML이 HTML4에서 XHTML 1.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HTML5로 나왔어요. 여기까지 업그레이드 되는데 제 기억으로 거의 15년 걸렸어요. CSS2에서 여기서 이제 CSS3로 바뀌고요. CSS2에서 CSS3로 바뀌는 동안은 뭐가 되게 많이 바뀌고 되게 많이 추가됐어요. 근데 HTML4에서 HTML5로 바뀔 때는 거의 변한 게 없었어요, 진짜. 오히려 어떤 태그들은 브라우저 호환성 때문에 없어진 태그들도 꽤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태그가 없어졌어요, 5 오면서. 아직까지 브라우저들이 지원하고는 있지만 프레임셋 태그는 공식적으로 없어진 태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 이게 왜 HTML은 바뀐 게 거의 없냐면요, 다른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필요한 속성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쓰시래요. 그래서 HTML은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면 나한테 필요한 걸 내 맘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규칙이 데이터 마이너스라고 하는 프리픽스를 앞에 붙이면 뒤에 오는 속성은 개발자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 오는 게 뭐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용도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변수를 숨겨놓는 용도예요. 혹시 부트스트랩 써보신 분들은 데이터 뭐뭐뭐로 시작하는 속성 되게 많아요, 거기. 그게 전부 자바스크립트로 핸들링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버튼 두 개를 놓고요. 둘 다 mybtn이라는 클래스를 놨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빼기로 시작하는 거는 전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 뒤에 오는 단어는 뭐라고 정하건 상관없어요. 데이터 빼기 요 규칙만 지키면 뒤에 오는 건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값을 숨겨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을 데이터 셋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mybtn 얘네들이죠. 셀렉터 올입니다. 한꺼번에 두 개 가져왔어요. 반복문 돌면서 v, 그러면 얘가 v, 얘도 v죠. 반복문 돌면서 v한테 클릭 이벤트 겁니다. a 태그가 아니니까 이 점 프리벤트 디폴트 안 걸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둘 중에 뭘 누를지 모르는데 일단 얘를 눌렀다고 치죠. 그러면 이 점 커런트 타겟은 클릭한 자체가 되는 거죠. 자, 클릭한 녀석의 데이터셋, 데이터가 붙은 속성들 중에서 뒤에 꼬랑지가 헬로월드이네. 없어요. 거기에다가 안녕하세요를 넣으래요. 그러면 이 안에 데이터 헬로월드라는 애를 만들면서 안녕하세요라는 값을 숨겨놔요. 자, 그 다음 2.currentTarget.dataset의 name 요거죠. 그걸 가져와서 name이란 변수에 숨기고요. dataset.age 변수를 가져와서 age란 변수에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값과 요 값들을 어떤 버튼이 눌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버튼에 들어있는 값을 요 변수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콘솔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에다가 inner html로 이름은 name, 나이는 age라고 출력을 했습니다.
2.current target dataset test.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테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런 걸 출력하면은 undefined로 떨어져요. 당연하죠,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 버튼에 숨겨져 있는 이 데이터 네임과 데이터 에이지 요 값들을 뽑아서 화면에다 출력하는 예제예요. 클릭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죠. 요 기법을 사용하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하고 다른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if문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줄어요. 왜냐하면 클릭된 변수 안에 있는 값을 꺼내오면 되기 때문에 그 값들을 일일이 내가 if문으로 다 변수 값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상당히 세련된 코딩이에요. 자,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퍼블리싱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요. 만약에 부트스트랩을 해보셨다면 아, 부트스트랩이 저런 원리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쿼리 셀렉터 올입니다. 별표. 일단 이때 별표는 올이란 뜻이죠. 모든 태그인데 태그에 상관없이 데이터 칼라 속성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해당되는 거죠. 자, 셀렉터 올이니까 반복 돌립니다. 자, 그럼 v.dataset.color라고 하면 지금 요 구문안이 데이터 칼라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애들로 지금 반복을 돌고 있는 건데 v.dataset이라고 하면 요 각각이 되겠죠. 칼라면. 그 값을 갖다가 여기 있는 값들을 갖다가 스스로의 스타일리스트 칼라 속성에다 강제로 넣어줘요. 그럼 이 HTML 속성 값이 CSS로 적용되는 거예요. 밑에도 같은 방식으로 모든 태그에 대해서 데이터 백그라운드 반복 돌면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 태그나 갖다가 h1 태그에 hello world라고 적고요. 얘한테 데이터 칼라는 샵 ff00 데이터 백그라운드는 샵 0f0 이렇게 코딩하면 요 자바스크립트 구문에 의해서 얘네들이 CSS로 적용이 된다고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퍼블리싱에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더 많은 케이스는 앞으로 다른 예제들에서도 종종 나올 거예요. 당장 여기는 안 보이네요. 데이터셋 들어간 게. 이후 예제들에서도 종종 나올 거니까 이제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1, 2, 3번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성 예제고요. 내일 4번, 5번을 통해서 요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활용하는 케이스. 요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배너 이미지고요. 뭐 요렇게 이제 점점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뭐 그 밖에 뭐 눌렀을 때 스르륵 열리는 슬라이딩 컨텐츠라던가 그런 것들도 이후 단원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진도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늦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에 지금 속도를 좀 내갖고 아마 리액트는 우리 예정 진도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들어갈 거예요, 아마도.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오늘이 지금 요번 달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이 새로운 달 출발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내일부터 HTML 시작해야 돼요. 네, 눈치 못 채셨죠? 저한테 낚이셨어요. 자, 남은 시간 예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